세 번째로 이제 다뤄야 할 심소, 심리작용, 그 첨. 이 첨이라는 마음은 이것도 첨도 속이는 거죠. 이 속이는 마음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80쪽. 아첨하고 알랑거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 낮은 자세로, 그 낮은 자세에서 상대방에게 아첨이라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속에 없는 이야기, 속에 없는 진실하지 않은, 그리고 평상시 그러니까 내가 존경을 하면서 존경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정직한 표현이죠. 근데 이제 저기 돌아서면은 무시하면서 그 앞에서는 극 존경하는 뭐 이런 거 태도를 취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첨인 거예요. 첨. 그렇죠? 원래 존경하는 분한테 존경하는 자세를 갖는 거는 그건 그 첨이라고 안 해요. 그런 거는 이제 그건 진실이지. 왜냐면은 진실이냐 아첨이냐 이게 그러니까 광과 첨이냐 아니면은 진실이냐 이걸 보려면은 이 표리 속과 겉이 동일하냐 다르냐 요게 기준인 거예요. 속과 겉이 같으면 진실이죠. 속과 겉이 다르면 그게 광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사실이더라도 사실에 의지해서 잘난 체 하는 게 뒤에 나오는 교거든. 그러니까 잘나긴 잘난 게 맞아. 근데 잘난 거를 계속해서 잘난 체 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가 막 계속 뭐라 그러냐면은 피부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계속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으면은 이 평범한 우리는 어쩌라고. 그렇죠? 자,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교는 그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아첨하고 알랑거리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는 대상이나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른 앞에서 갖은 미사여구를 쓰며,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여 비위를 맞추고 받들어 모신다. 그리고 목적을 얻고 난 뒤에는 태도가 동일할까? 달라질까? 달라지기가 쉽죠. 이 아첨 또한 일종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다. 이 아첨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앞에서 말한 광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통하는 경로가 서로 다르다.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고자세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또 하나는 저자세적인 방식을 유지한다. 그렇죠? 그래서 광이 통하는 경로는 고자세 방식으로 덕이 있거나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학문이 있는 모양인 양 가장한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덕보다 더 많은 덕이 있다고 어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보다 더 많은 재주가 있다고 어필하고, 능력이나 학문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어필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요런 내용들은 이 백번 명문론을 얘기하는 중에 그러니까 현존하는 챔피언들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현존하는 챔피언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면은 우리도 꽤 괜찮은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거죠. 개념도 저기 깔끔하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쓰는 자료는 미천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보면은 알 수 있죠. 이제 이게 언어가 조금 달라서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 기반으로 해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지금 여기에 순엄경에서 말한 거는 뭐냐면, 이게 감추지 마라. 과실을 감추지 마라. 이 보살의 입장에서 이 감추는 행위를 보면은, 그건 뭐 하는 짓과 같냐 그러면은 큰 산을 жил머지고 큰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안 그래도 바다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까봐 걱정인데, 큰 산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은 어때요? 깊은 바다에 깊이 아예 이게 물속에, 그쵸? 이게 해저로 이렇게 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점점 시간 지날수록 그렇다. 이런 이제 경전의 말씀도 있다. 경전에서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거 다시 이쪽으로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자세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자 한다. 아첨이 통하는 경로는 아첨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기의 어떤 몸동작을 풀어놓고 자기의 어떤 존엄함도 내려놓고. 자, 아첨을 하려면 자기 체면 같은 거 따져요, 안 따져요? 모양새,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모양새를 그 정도까지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긴 한데, 누가 그러대. 도암 스님은 친절한데 뻣뻣하다. 근데 뻣뻣한 건 아니고, 뻣뻣하거나 이렇게 뻗대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아첨은 안 하지.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더 얻기 위한 어떤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남들에게 돋보이는 어떤 위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하지 하고 바라보는 분들이 보면은 뻣뻣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인연 따라 삽니다.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그게 제 몫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아첨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비교적 저자세이며 심지어 하찮은 사람인 양 과장하기까지 한다. 자기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온 방법을 다하여 비율을 맞추고 떠받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한테 아첨하는 걸 보잖아요. 누가
누가 다른 사람한테 아첨하는 걸 보면은, 아, 저 사람 참 배알도 없나, 이렇게 보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첨하잖아요. 이 사람 됐어. 사람이 됐네.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오묘한 게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참 이게 저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 사람이 이 사람 꽤 똑똑한 것 같아. 뭐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좀 똑똑한 것 같고 그렇게 보여. 이게 아상이 작동될 때 그렇게 보여요. 왜? 그 아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옳다. 그리고 내가 기준이다. 그리고 표준이죠.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나를 표준으로, 나를 옳다고 하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아상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상이란 번뇌를 치고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을 이제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그 비율을 맞춘 사람한테 신세를 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챙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 챙김 번호, 그 1번 뭐 이런 거, 영순위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막 들어가요. 또 그게 또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또 작동이 되니까 그런 방법들을 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 수번내, 소수번내 10개 중에 6번째, 그 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이기 위한 까닭으로 교설이의. 그러니까 평상시와는 다른 그 태도를 막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현해요. 그걸 교설,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그리고 이 혐곡, 극단적으로 구부리는 거, 극단적으로 아주 험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를 확 구부리는 것으로서 그 성품을 삼아. 그러니까 자기의 평소 성품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상황에 상대의 비위에 맞출 수 있는 거라면은 뭐라도.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한다며요. 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누가 재미있어 하는 모양새를 꾸미고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도 한다며. 그거를 이제 어디에서더라? 생각이 안 나네. 경험이, 그런 거, 제가 이게 사회생활 경험치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마치고, 그리고 바로 출가를 했거든. 월급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 그러니까, 왜 월급 봉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면은, 사회생활에 이게 짠맛을 알잖아요. 한 달이라도 이렇게 월급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은, 근데 그 경험치가 없지. 그래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자기를 구부리는 것으로서 그 성품을 삼아요. 그리고 불첨을 장애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만 그래요? 속으로도 그래요?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스승이나 벗들이 왜 좀
그런 거는 좀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왜 그 충고에나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도 그 말을 새겨들을까, 흘려들을까? 흘려듣지. 그러니까 스승과 벗의 진정한 그 가르침, 교회는 가르침이거든. 스승과 벗의 진실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이게 거절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작용을, 그 업력의 작용이 일어난다. 이것은 탐과 치의 일부로서 그 체성을 삼는다. 그러니까 왜 탐이에요? 이렇게 좀 상대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즐거움에 맞추기 위해서 이상한 모습도 막 표현해요. 그리고 그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그 행위의 동기는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거야. 노리는 이익이 있겠지. 그렇죠? 이익을 노리고 하는 그 행위는 탐. 그리고 그런 행위가 익숙해졌고, 그랬을 때, 이게 그 이후에 받게 되는, 이렇게 자기의 비하감, 또 비천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불러온다는 걸 잘 이제 모르는 거죠. 그 순간에는 그런 거를 돌볼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분노를 생각할 때 세 가지. 그 다음에 이 속이는 문제를 생각할 때 세 가지. 각도가 뭐예요? 지난 일을 감추면서 속이기. 그리고 있는 척, 뭔가 자격이 있는 척, 능력이 있는 척 하면서 속이기. 아니면 남의 구미에 원래 내가 당신을 하늘처럼, 뭐처럼 대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 자세를 보세요. 당신은 하늘, 나는 땅. 당신은 주인님, 저는 이런 자세로 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그 태도로 이렇게 행동하면서 이익을 도모하는, 요건 첨. 그러죠? 해서 요런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교만. 그렇죠? 이제 이 교만은 이렇게 많은 근본번뇌예요. 많은 근본번뇌인데 교는 수번뇌라 그러거든. 자, 그러면은 이 많은 이 근본번뇌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 만에 파생된 이게 만에서 파생된 번뇌 중에 하나가 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의 일부분을 표시한 거예요. 만은 이게 이 본부와 같아. 그러면은 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과 비교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만심은 남과 비교하면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우위를 점했을 때는 좀 우쭐하죠. 근데 남하고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그런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떡하냐면은, 이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보살님이 이제 좀 잘났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냐면, 보살님하고 저하고는 레벨이 비슷한 것 같아. 남들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둘이 비슷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러면 둘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다른 이들을 비교하면서 뭐죠?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게 있죠. 비슷한 걸 비슷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외에, 번외의 사람들을 알로 보면서 비교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 조금 나보다 잘났어. 그런데 그것 정도는 쉽게 커버할 수 있어요. 자, 누가 키가 큰가 한번 봐요. 누구 키가 커요? 이쪽이 크죠?
근데 시선을 어떻게 딱 던지냐면 쬐끔한 게. 요렇게 시선을 딱 하면서 수평, 이거를 자기는 그 수평이라고 날린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조그만 게. 요런 마음도 요런 식으로도 써요. 심한 경우는 요거보다 더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이래요. 이렇게 우리 똑같아 이러고, 우리 비슷하지 뭐, 이렇게. 왜 보면은 역량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역량에 차이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 비슷하잖아 이러고서 얘기하는 이렇게 그 케이스도 있죠. 그때는 과만이라는 게 작동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는 이제 만과만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 거거든. 자, 이제 요거는 그 근본 본론을 다룰 때 본격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 만이라는 거는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면 교는 어떻게 자기 잘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의 파생이냐 그러면, 이 교는 자기 기분에 잘났어. 그래서 사실이야. 잘났어. 진짜 잘난 거거든? 그래서 잘났다고 한 거야. 내가 예뻐. 그래서 잘났어. 현빈이가 잘생겼어. 그래서 자기가 잘생겼다고 자랑질을 해. 사실에 근거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잘난 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은 듣고 있는 분들은 비교가 돼, 안 돼? 비교를 자꾸 강제 비교를, 강제 열등 비교를 당하게 만들어, 안 만들어? 이 현빈이나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뜨는 여자 이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나? 잘 모르겠네. 네? 제니? 아, 제니라는 사람이. 제니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이름도 처음 듣고 얼굴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유명한 분인데 미안하지.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그냥 아주 소박하게 자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긴 거, 자기 뭐에, 자기 재산이 있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남 얘기 안 해. 그냥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자랑만 해. 또 자기 잘난 것만 표시하고. 그런데 듣고 계신 분들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리고 1시간 내내 듣고 있고 2시간 내내 듣고 있으려면 열등 비교가 저절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만을, 열등 비교를 강요당하는, 그 만에 의해, 그러니까 교라는 에너지를 쓰므로 해서 전체적인 상황은 번뇌 상황을 증폭시켜요, 감소시켜요? 전체 번뇌 수치를 자꾸 높이죠. 근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내가 없는 얘기했나? 사실대로만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더라도 번뇌를 증폭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죠? 그런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날 때는, 그럴 때 어떡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자제하고 주목도를 살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쪽에 언급을 하거나 주목을 하려고 그러면 가볍게 받고 화제를 빨리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다 알아. 그렇지만은 가볍게 받고 화제를 돌려주는 그 사람이 되게 점잖고 이게 뭐 있어 보이거든. 안 그래요?
그러고 나중에 와서 그러지. 나는 너의 있음을 찬탄한다. 진짜, 이게 점잖게, 그런, 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점잖게 찬탄을 받는 게 좋죠. 자, 볼까요? 이 교는 오만함이다. 이 오만함은 자기의 성취에 대해 우쭐대고 뽐내며 심지어 자기를 숭배하기까지 한다. 그렇죠.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막 감탄하고, 거울 보고 감탄하고, 뭐 그런 거 있죠?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뭔 글자예요? 갑자기 어려운 글자가 나타났네. 연자. 그리워할, 이게 그 연자 같아, 연자. 예.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광, 자연광.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르시시즘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는 오만한 유형이다. 이 우쭐대고 뽐내는 것은 물론 근본 번뇌 중의 탐으로부터 직접 뻗어나온 행위이다. 보통 교는 만과 함께 놓고 보면 교만이라고 사용하나 사실은 범주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오만, 오만, 거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별이 안 되지. 자기 속마음을 축혀 세우는 것도 내용은 똑같아. 자기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사실대로 얘기해도 왠지 모르게 재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계속 얘기하면은 정말 이게 잠깐 얘기해야지 계속 얘기하고 계속 주목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래요. 우리는 누구든지 조연만 하고 싶을까? 주연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싶을까? 주연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싶지. 어떻게 자기만 주연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만은 뭐냐면 조건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비교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만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상관없이 비교 우위에 서고 싶으니까 자, 이런 상대를 만나요. 제가 이런 상대를 만나. 에이까 조그만 게 이러거든. 그러죠? 이런 상대를 만나. 그러면 에이 조그만 게. 그 다음에 이만한 걸 이게 비슷하게 만나면 수는 뻔해요. 비슷하잖아. 그럼 이렇게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조그만 게. 그렇죠? 가능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경우. 상대가 이만하고 내가 요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나보다 조금 크네. 근데 많이 커요, 조금 커요? 그럴 때 나보다 조금 크네.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보면은 사실은 자기를 과대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그 속에 계속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 교화만은 박스 아래입니다. 이 교화만은 모두 오만함이며 속마음을 축혀 세우는 모양을 말한다. 그러나 교는 자기의 성취와 스스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만한 것이다. 자기의 재간을 믿고 남을 깔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의 오만함이다. 거만은 꼭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고 있거나 없거나 성취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른 사람을
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말은 근본 번뇌의 하나이며 구사론에서 아주 자세히 7종류로 나눈다. 다음과 같다 하는데,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우리가 저쪽에 가서 다룰 거니까, 근본 번뇌 가서 다룰 거니까 그때 7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죠. 만, 과만, 만과만, 아만, 증상만, 비열만, 사만. 비열만 같은 경우도 뭐냐면, 비열만이 이런 종류거든. 그래, 내가 좀 약하지. 그렇지만 너보다 조금 약해. 이런 거. 많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약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이쪽에 원문 한번 이쪽에 보겠습니다. 7번째, 여기죠. 7번째 교라고 하는 것은 어자성사, 자기의 잘 나가는 일에 대해서, 잘 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성자는 이렇게 이 번성한다 할 때 성자죠. 잘 되는 거예요. 자기의 번성하는 사안에 대해서 심생영착, 매우, 그러니까 외모가 좋으면 외모, 돈이 있으면 돈, 아니면 이렇게 기댈 만한 자리 있잖아요. 그거를 딱,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은 누구 자랑하지 마라. 애들 학부형쯤 되면은 누구 자랑하지 마라. 애들 자랑하지 말아야 되거든. 애들 잘 나갈 때, 내 아이들이 조금 잘 나갈 때 그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 속을 아주 후려파. 굉장히 번뇌를 일으켜요. 그렇죠? 잘 나가는 아들이 있을 때는, 그냥 아들, 딸이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기뻐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인성도, 그러니까 재능을 갖출 때 재능만을 보고 기뻐하는데, 우리 왜 사회적으로 지금 요즘에 왜 TV에서 보거나 뭐에서 보면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죠? 그 재능은 있어요. 근데 다들 인격까지 갖추고 있던가요? 인품이 엉망인 사람들도 많죠. 학벌, 재능 다 좋은데 인품이 엉망인 사람들. 거의 막 인성이 망가진 사람들도 막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자식들이 잘 될 때는, 그럴 때 재능이 좋을 때 재능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러면서 인성 자리에도 칭찬과 그렇게 어느 자리를 칭찬을 하면은 우리는 주목받는 자리가 성장하거든.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이 주목을 해주는 자리가 성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방을 하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치로 여기 있는 보살님들, 신랑의 습관 중에 하지 말라고 비방을 하니까 없어지든가? 아이들 습관 중에 비방을 하니까 없어지든가? 안 그렇죠? 주목받는 자리가 성장하거든. 주목받는 자리가 단련돼요. 그러면은 기분에는 어디를 비난하면 없어지고 칭찬하면 그냥 주목해서 칭찬을 해서 성장시킬 자리. 그 다음에 없애야 할 자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작용이 나타날 때는 완전 투명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때는 그 사람 자체를 투명 처리를 해줘. 그러다가 또 주목할, 이렇게 성장시킬 자리에 에너지가 움직이면 주목하고, 그 다음에 다시 투명을 해제시키고, 환영을 해주고, 그러니까 기뻐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러면은 저절로 이게 정지 신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업력에 대한 경고는 그 반대하는 것이 그 업력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를 투명화시켜 버리는 게 가장 이게 강력한 제지력이거든.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 비방해봐야 단련돼요. 그리고 비방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 삐뚤어질 테야 이러고 나면은 그 비방할 때마다 에너지 받거든.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라는 소리로 해석을 하는 수가 나와요. 자, 자기의 자성사에 대해서, 자기의 잘 나가는 일에 대해서 그 영착, 그 깊게 물들고 집착하는 마음을 매우 이렇게 깊은 자리에서부터 낸다. 그리고 취오, 이게 취한 듯 오만해. 자기의 잘난 점에 대해서 도취되고, 자기의 잘난 점에 도취해서 아주 오만이 하늘을 찔러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성품을 삼는다. 그러니까 좀 그런 오만 좀 부리지 말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 그걸 안 부리는 방법에 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길을 못 찾아. 그걸 안 하고는 어떻게 자기 존재를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계속 그걸 쓰게 돼요. 그래서 생장자병, 그러니까 자기 번뇌, 남의 번뇌를 막 둘둘이 섞어가지고 생산하는 쪽으로서 그 작용을 일으켜요. 업이라는 것은 작용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탐해, 뭐죠? 자기의 잘난 점에 대한 탐착과 애착, 이것을 기본으로 그 탐해의 일분으로서 그 체성을 삼는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를 살펴봤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특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첨, 그리고 잘난 체. 진짜 잘나서 잘난 체 해도 민폐를 끼쳐요, 안 끼쳐요? 실제로 그렇게 잘나서 잘난 체 해도 민폐를 끼치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잘난 사람이 비굴할 필요는 없는데 뭐냐면은 다른 사람도 주목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잘났든 못났든 누구든지 주목을 적정량으로 n분의 1은 주목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어요. 그 사람은 각각의 자기의 이게 주목받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거든. 또 그런 것들을 골고루 나누는 관계가 무슨 관계? 좋은 관계. 그거를 독점하면은 그런 주목받고 하는 거를 독점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사실을 기반해서 하는 것 같은데 딱 재수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아닌가? 그렇죠? 사람이 재수 없어 하는 거로다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주목받고 싶은 마음과 동일하게 누구라도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칭찬도 누구라도 어떤 방면에서 제가 이렇게 어느 분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그분은 독특하게 사람을 칭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귀가 참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칭찬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자기 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 그리고 그게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고. 그런데 칭찬을 하고 부담 없이 칭찬하고 부담 없이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가 귀야.
그쵸? 그리고 저기 중요한 건 뭐예요? 뭐를 칭찬했냐가 아니라 칭찬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귀를 칭찬했냐, 눈을 칭찬했냐 그런 게 아니고 칭찬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의사가 1도 없으니까 충분히 칭찬받은 거야. 그리고 사실에 기반해서 칭찬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오케이. 에너지가 채워져요. 그쵸? 자, 해서 오늘 4가지 다뤄봤고, 이렇게 이게 우리의 심리작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번뇌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고, 어떤 이게 손해를 보고, 순간에는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지, 어떤 업력을 쌓아가는지,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